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를 국회로 옮긴다는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김종인 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분원만 설치한다 이렇게 수정했다고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건 중요한 큰 공약인데요. 이렇게 너무 혼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일부 의원들 얘기하신 것도 우선 분원을 설치해서 그 성과를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었는데 예. 그것이 언론에 마치 당장 다 모두 옮기는 것으로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듣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동을 안 거셨으면 그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네, 분원 설치부터 하자는 쪽에 논의가 시작됐는데 그게 일부 언론 보도에는 전체 국회를 옮기는 것으로 잘못 보도된 것 같고요. 예, 부위원장님 선대위에서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도 개인적으로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다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언론사가 또 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 다가가야 되는데 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서울로 국회 때문에 출장 오는 것을 상임위 정도의 차원은 분원을 가지고 옮겨도 충분히 좀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는 분원부터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목표가 120석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전에 네네. 김종인 대표께서는 탈당 사태 이후에 본인이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해서 107석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게 더불어민주당의 정확한 이번 총선 목표입니까? 한 120석 정도는 최소한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120석이 목표군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탈당하고 그랬지만 어쨌건 목표는 120석. 그리고 현실적으로 네네. 120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김 부위원장님도요. 수도권에서 야권의 개별 연대가 이루어지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으로 봐서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현실적인 목표는 몇 석 정도입니까? 저는 야권 연대의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끼리 개별적인 연대가 어렵다면 결국 그 유권자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새누리당과 야당의 한 후보의 양강 체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의식 수준이었습니다. 예. 지금 상당수의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는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이 경제 운영, 그것을 심판하는 선거여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지금과 같은 박근혜 정부식의 이 대재벌 위주의 이 경제 지원 정책 계속 끌고 갈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 큰 판단에서 야권에 대해서 개별 연대가 이루어지면 더 좋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120석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지금 대담하시기 위해서 김영준 교수님하고 유용화 박사님 나오셨는데 두 분께서도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먼저. 네, 저 명기사 김형준입니다. 네, 위원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선거는 네네. 본질적으로 심판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네. 야권이 얘기하는 정부 심판론에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공약이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122곳이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100여 곳이 지금 일여 다야구도인데요. 이건 유권자가 선택해서 물론 양당 체제를 구축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전략에 의해서 결국 후보 간 단일화를 할 수 있는 혹시 보관은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야당의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그 재벌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가계소득 중심 지원 정책으로 가고 재벌 기업들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를 더 제도적으로 더 확고하게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지금
이 취업 절벽에 부닥친 청년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서 그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개혁을 해야 한다. 이 대개 세 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야권 연대 문제는 지금 국민의 지상명령,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상명령은 야권이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지도부가 각 지역에서 후보들 간에 개별 연대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할 경우 제명시키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것은 이 시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판단은 선거 기간이 지나갈수록 국민의 여론은 높아질 것이고 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생각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만은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해서 유권자들께서 이 야권 연대를 결과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 박사님. 예,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까요? 교수님 네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심판론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정 국민들이 동의할 수도 있겠죠. 현재가 경제 어렵고 특히 소득 격차도 늘어가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상당히 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난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서 이제 경제심판론을 주장하고 계신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능력과 정치적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검증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그러다 분원으로 했지만은 사실상 국회의원 하셨습니다만은 국회란 기능이 어떻게 세종시로 가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정치적인 중심적 기능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분히 아주 그냥 충청도민의 퍼퓰리즘에 호소하려고 했던 그런 선거 전략 중에 하나 아니었느냐. 물론 분원으로 갔습니다만 그 두 가지 점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요. 처음서부터 이 문제는 일부 우리 선대위원들 사이에서 분원을 하자는 것이 어저께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 선대위에서 그것은 조정됐고요. 분원을 옮겨놓고 그 성과로 모아가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쪽의 야권의 역량 문제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우리 야당이 공천과 당의 정체성 등등에 관해서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또 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비례대표 선출 과정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각계의 전문가, 특히 경제 전문가들도 산업 현장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영입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을 잘 결집해서 야당의 이 수권 정당으로서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해서 국민의 정부 여당과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제가 그런 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격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새누리당의 이인재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역시 전화 연결해서 역시 공격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준 교수님, 유영아 박사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